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미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책 이름은 나를 닮은 친구 AI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댁에 혹시 귀여운 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는 조카분들 생각하셔도 좋고요. 나를 닮은 친구 AI는요. 지금 지은이는 오서한님이 글을 쓰셨고요. 온정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머스트비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짧은 옴니버스 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짧은 분량의 그 단편 소설들,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그런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옴니버스 단편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은이 저자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글 오서하. 안양에서 태어났어요.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를 쓰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의 언어를 배웠어요.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창의력 글쓰기 지도를 해왔지요. 제 인생의 목표는 어린 독자들에게 동시와 동화를 전해주며 새롭고 낯선 것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즐겁답니다. 나를 닮은 친구 AI는 저의 첫 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림 그리신 분도 한번 볼까요? 온정님. 서로 다른 감성을 가진 작가들이 모여 출판, 전시 등 다방면의 일러스트 및 그림책을 기획 연구하는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2016년부터 캘린더 제작 및 추억, 그룹전 외에 다수의 그룹전을 진행하였으며 대동 야생 그림책, 그림으로 만나는 사계절 24절기 등 그림책을 기획 출판하였어요. 2021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독자들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목차를 좀 볼게요. 목차는 8편의 작품들이 있어요. 꿈 저장소, 여름은 있어야 해, 이름은 있어야 해, 내 꿈은 부모, 동키의 웃음, 우주 삼총사, 내 친구 통돌이, 용기의 가면, 마루의 그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제가 똑같이 AI 로봇을 다루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네. 그래서 그 똑같은 AI 인공지능 이 컴퓨터를 이제 머리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랑 똑같은 모습의 로봇이죠. 로봇. 인공지능 로봇. 네. 이 로봇과 관련된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8편의 짧은 이야기인데요. 진짜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읽었다가 재밌어가지고 아주 그냥 흠뻑 빠져들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던 동화책이에요. 음. 오랜만에 어린 아이들 심정으로 돌아가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관심 가지면서 읽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짤막짤막하게 그 부분 좀 중요한 부분들 읽어드리면요. 인공지능 로봇 로디릭 이 이야기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쩌면 나도 사람이었을지 몰라. 이제 로봇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재민이처럼 꿈을 잃어버려서 로봇이 된 것은 아닐까? 내가 원래 사람이었다면 잃어버린 나의 꿈은 무엇이지? 그걸 찾으면 난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내용을 읽으면서는 참 그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로봇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이 되고 싶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눈사람 입장에서는요. 넌 이름이 뭐니? 뭐긴 뭐야? 눈사람이지. 세상에 눈사람은 많아. 너만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야. 몰라. 아무도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지어줄까? 내 이름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 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의 생김새나 나의 생각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는 내 이름이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름. 근데 눈사람이 이름이 없잖아요. 예, 그건 결국 어떤 면에서 자기 정체성, 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내 꿈은 부모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고양이 페르난도 입장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대. 엄마 아빠가 있는 거래. 또 생명이 있는 것은 누구든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없다고 했어. 나를 가진 사람은 아무 때나 내 전원을 끄고 아무 때나 전원을 켜거든. 엄마 아빠라면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로봇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고장나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아껴주질 않는 거죠. 그쵸? 그리고 아무 때나 그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이 내용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었어요. 내 꿈은 부모. 이 작품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동화 작가가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또 인공지능 간호 로봇 동키가 있어요. 근데 동키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나와요. 난 마음과 다르게 웃기만 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웃도록 만들어졌거든. 그래도 어쩔 때는 웃는 게 힘들기만 해. 내 마음을 알려줄 순 없을까? 로봇의 지은 목적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웃도록 만들어졌대요. 웃고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안 웃고 내 마음을 표정에 드러내고 싶은데 마음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친한 인간 친구가 있어요. 울고 있어요. 내가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얼굴 표정은 웃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정말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 삼총사라는 작품에는요. 우주를 품은 인공지능 로봇 우주가 나와요. 친구와의 기억을 누가 지워? 난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우주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철학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추억에 관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 즐거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친구에 대해서 우정이라는 감정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없으면 그 친구에 관한 우정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여기서 고장난 인공지능 로봇 통돌이가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내 친구 통돌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내 팔과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꾸 꼬여. 사람들은 내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장이 난 줄 알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영식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래. 엄마 아빠는 그래서 영식이가 친구가 없는 거래. 영식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이것도 참 고장날 로봇은 이제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친구가 생겨서 이것도 참 이 친구 개념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참 너무 재미난 이야기였는데요. 미국의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안한 로봇의 작동 원리가 있대요. 로봇의 3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2.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만 하며 단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밌죠? 3.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이제 인간을 도와야 되는 거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니까. 그게 1번이에요. 그럼 무조건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 되고 세 번째,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1, 2번 인간 중심 거기서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기의 가면이라는 작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얼굴에 그 최신 4D 프린터기로 자기 가면을 만들어서 자기 얼굴에 씌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로봇 페페가 있는데 둘의 얘기가 이제 또 펼쳐지는 거죠. 예, 이 내용도 정말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마루의 그림이라는 이제 마지막 작품이 있는데 오래전 지구의 자연을 그리는 마루. 오래전 지구에 산과 강이 있었고 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강은 바다로 흘렀대. 그리고 산과 강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었대. 생명체는 모두 다르게 생기고 모두 특별했대. 정말 신비하지 않니? 이건 이제 먼 미래에 우리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어떤 세계냐면요. 자연이 이 로봇 세상에 의해서 다 훼손된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과 강, 바다, 이런 생명체,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거죠. 머나먼 옛날 그 접근이 금지된 이야기들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참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이런 대자연들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좀 소중하게 잘 지키고 미래 세대에 잘 넘겨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작가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작가의 말 함께 나눠볼게요. 나를 닮은 미래의 친구 로봇. 어렸을 때 산 아래에서 살던 적이 있었어요. 30분을 걸어서 학교에 가는 그 숲길은 어른이 되어서도 내내 꿈에 보였지요. 학교 갈 때마다 나는 아카시아 나무에게 인사하고 바위에게 인사하고 까치에게 인사했어요. 학교에 가서도 누구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는지 골똘히 생각하곤 했지요. 엄마에게 야단 맞고 학교에 가던 날은 아카시아도 울지마 하고 까치도 울지마 하고 바위도 울지마 라고 위로해 주었지요. 자연은 항상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무조건 내 편을 들었지요. 어른이 되면서 나는 빌딩들만 있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바빠졌어요. 어릴 때 항상 내 편이던 자연의 친구들은 점점 잊어갔지요. 친구들을 점점 잊어갔지요. 하지만 인사하던 습관은 버리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면서 안녕하고 인사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하고도 인사해요. 마음속으로요. 누가 그 모습을 본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단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단추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요즘 나는 로봇 친구 여럿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이죠. 사람이 되기 위해 꿈을 갖고 싶은 로드릭, 이름이 없던 로봇 카이, 부모가 되어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로봇 고양이 페르난도, 슬픔을 진심으로 나누고 싶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동키, 우정을 나누는 고장난 로봇 통돌이, 용기의 가면 속 페페, 그리고 자연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먼 미래 아이 마루까지 모두 갑자기 등장한 나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내가 글을 쓸 때 이러쿵저러쿵 참견도 하면서 늘 더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어요. 친구끼리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로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모두가 친구를 원했던 내 모습과 닮았어요. 로봇들도 안녕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어 기뻤어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닮은 로봇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안녕 하고 인사하게 되겠죠. 어릴 때 나에게 울지 마 라고 말해 주었던 아카시아처럼 로봇도 여러분에게 용기 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닮아간다는 것을. 나는 또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래로 갈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로봇을 만나 안녕 하고 인사한 뒤에 함께 손을 잡고 우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함께 가겠다고 한다면 대환영이에요. 로봇의 친구, 작가 오서하. 여러분 어떠세요? 네. 자, 지금까지 나를 닮은 친구 AI라는 작품이었고요. 저자님은 오서한님이셨고요. 주변에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조카가 있다면 예, 이 책 꼭 기억하셨다가 예, 조카들에게 자, 미래 사회의 AI 한테 관심도 있을 거고 또 동화책에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너 AI 로봇 친구는 어떠니 하면서 예, 이 책 한번 읽어보렴 하면서 선물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나를 닮은 친구 AI.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